오늘도 새벽 2시, 3시까지 뒤척이며 한숨만 푹푹 내쉬셨나요? 잠은 오지 않고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지고 눈을 감아도 생각이 끊이질 않습니다. 방금까지 잤다고 생각했는데 눈을 뜨니 겨우 1시간. 몸은 피곤한데 잠은 달아나고 자꾸만 시계를 바라보며 조급해지는 밤. 혹시 이 지긋지긋한 불면의 고통을 매일같이 겪고 계신가요? 그런데요, 이렇게 힘들게 잠을 청하던 분들이 단 10초, 고작 10초 동안 이 동작 하나만 따라 했을 뿐인데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겁게 내려앉고 마치 스위치를 누른 듯 스르르 잠이 들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이 방법은 특별한 약도 비싼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고 무엇보다 60대, 70대 이상에게 더 효과적입니다. 저는 노인 수면 클리닉에서 수많은 분들의 밤을 지켜본 의사로서 이 간단한 원리를 영상 속에서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바로 해볼 수 있는 10초 안에 뇌를 수면 모드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잠들기 힘들었던 지난 수많은 밤과 이별하고 편안한 숙면이 다시 일상이 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는 밤에 갑자기 잠이 깼을 때 다시 잠드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거니까 꼭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신 부모님이나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이 그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밤이 되면 몸이 저절로 잠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머리만 베개에 닿으면 곧바로 깊은 잠에 빠지고 아침이 오기 전까지 한 번도 깨지 않았던 그 평범한 밤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사라졌죠. 잠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다 깨고 새벽에 일어나면 다시 잠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60대, 70대에 접어들면 우리 몸 안의 생체 시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뇌 속에 이제 잠잘 시간이다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시계 같은 기능이 있는데 이 시계가 점점 고장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어두워지면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이라는 잠 호르몬이 분비돼서 몸도 마음도 나른해지고 졸리게 되는데요. 나이가 들면 이 멜라토닌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더구나 분비되는 시간도 들쑥날쑥해지기 때문에 밤에 졸린 느낌이 잘 오지 않는 것이죠. 게다가 어르신들은 낮에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으니 쉽게 잠들지도 않습니다. 낮잠을 길게 자는 습관까지 더해지면 밤잠이 더 멀어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뇌는 점점 혼란스러워집니다. 지금이 잠잘 시간인가, 깨어 있어야 할 시간인가? 혼란을 느끼면서 뇌는 잠을 유도하지 않고 오히려 깨어 있으려 합니다. 그 결과 몸은 피곤한데도 정신은 말똥말똥한 이상한 상태가 반복되는 겁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나이 탓만 하고 넘겨버리면 문제는 더 깊어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바뀐 몸에 맞는 새로운 수면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쉽게 말해 고장난 생체 시계를 다시 맞춰주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습관 하나에서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같은 시간에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멜라토닌 분비가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며 우리 몸은 이제 밤이구나 하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볍게 몸을 움직여주면 낮과 밤의 경계가 다시 또렷해지기 시작하죠.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해결책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수면을 방해하는 가장 흔한 원인을 짚고 그걸 어떻게 없애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단 10초 만에 잠드는 방법까지 이어지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하루 종일 피곤하고 저녁이 되면 눈이 감길 것 같아도 막상 침대에 누우면 눈이 번쩍 떠지는 이유, 그게 단순히 운이 없어서도 아니고 몸이 예민해서도 아닙니다. 사실 그 뒤엔 우리 일상 속 아주 사소한 습관들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게 바로 카페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믹스커피 한 잔, 녹차, 심지어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카페인은 뇌를 각성시키는 성분인데 이게 몸속에 들어가면 아직 자면 안 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더 큰 문제는 카페인의 효과가 몇 시간 동안이나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오후 3시에 커피 한 잔을 마셨다고 해도 그 효과는 밤 10시, 11시까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뇌는 몸은 피곤한데 왜 지금도 깨어있으라고 하냐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스마트폰과 TV 화면입니다. 우리 눈은 빛을 통해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 즉 블루라이트는 지금은 낮이다라고 뇌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화면을 오래 보고 잠자리에 들면 몸은 자려고 눕지만 뇌는 이제 깨어있을 시간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밤늦게 도착한 버스가 시끄럽게 엔진을 켜놓고 창밖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방 안은 조용하지만 마음속에선 소음이 계속 울리고 있는 셈이죠. 세 번째는 과도한 낮잠입니다. 낮에 피곤하다고 소파에서 한두 시간씩 자고 나면 그 자체로 밤에 잠을 유도하는 수면 압력이 떨어집니다. 수면 압력이라는 건 쉽게 말해 우리 몸에 쌓이는 졸음의 무게 같은 겁니다. 낮에 자버리면 이 무게가 줄어들어서 밤에 다시 쌓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낮잠이 꼭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1520분 정도의 짧은 휴식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1시간을 넘기면 오히려 밤잠을 훔쳐가는 수면 도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카페인, 전자기기, 낮잠은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수면을 방해하는 데 있어서는 조용한 방해꾼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께선 이 습관들이 오랫동안 몸에 익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라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습관들은 아주 천천히 조금씩만 바꿔도 몸이 다시 예전처럼 편하게 잠드는 쪽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를 오전으로만 제한하고 잠자기 1시간 전엔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그런 방해 요소들을 다 제거했는데도 왜 잠이 안 오는지 그 진짜 이유와 함께 단 10초 만에 우리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방법에 대해 하나씩 짚어드릴 겁니다.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지쳤는데 잠은 오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대부분 뇌가 아직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즉, 몸은 쉬고 싶은데 뇌는 여전히 깨어 있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뇌를 어떻게 휴식 모드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10초 긴장 완화 루틴입니다. 이건 약도 필요 없고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 몸을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이완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뇌는 지금은 자야 할 시간이구나 하고 스스로 잠드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죠. 이 루틴의 핵심은 근육의 이완입니다. 몸의 긴장이 풀리면 뇌도 함께 이완됩니다. 이건 마치 줄을 팽팽히 당겨놓은 기타가 한 줄씩 천천히 느슨해지며 조용해지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그 줄을 천천히 놓아주는 것, 바로 그 과정이 이 루틴입니다. 먼저 턱부터 풀어주세요. 우리가 긴장할 때 가장 먼저 굳는 곳이 턱입니다. 입을 살짝 벌리고 혀는 입천장에서 떼어 아래로 떨어뜨려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얼굴에 있던 긴장이 조금씩 녹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어깨와 팔에 힘을 뺍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어깨가 바닥 쪽으로 가라앉는 느낌을 상상해 보세요. 팔은 무게가 없어지는 것처럼 가볍게 늘어뜨리면 됩니다. 이 동작만으로도 상반신에 있던 힘이 빠지고 숨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눈 주위 근육을 풀 차례입니다. 눈을 꽉 감았다가 살짝 풀면서 이마와 눈썹 사이의 힘을 천천히 빼주세요. 마치 졸릴 때 눈꺼풀이 스르르 내려오듯 자연스럽게 힘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턱, 어깨, 눈을 이완하는 데 걸리는 시간, 불과 10초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순간 동안 우리 몸과 뇌는 지금은 자야 할 시간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받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실제로 군인 훈련에서 사용되던 이완법으로
불편한 환경에서도 신속하게 잠드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됐습니다. 미국 공군 훈련생들에게 적용했더니 6주 후엔 96%가 2분 안에 잠드는 데 성공했다고 하니까요. 우리 몸도 뇌도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누군가가 다정하게 이제 쉬어도 돼요 하고 말해주기만 해도 그 신호를 따라갑니다. 이 10초 루틴은 그 다정한 신호를 스스로에게 보내는 방법인 셈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오늘 밤 이 루틴을 해보세요. 불 끄고 누운 자리에서 아무것도 없이 조용히 턱을 풀고 어깨를 내리고 눈 근육을 놓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뇌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수면의 문을 열어줄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낮잠은 소파에서 금방 잘 수 있었는데 정작 밤에는 침대에 누워도 잠이 안 오는 날, 혹은 여행을 가서 호텔 침대에 누우면 평소보다 훨씬 빨리 잠드는 경우도 있으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수면 환경의 힘입니다. 같은 몸, 같은 하루였는데도 어떤 공간에 누워 있느냐에 따라 뇌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뇌는 공간에 따라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 공간은 쉬는 곳이다. 이곳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방, 우리 침실은 자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침실은 TV 보는 곳, 핸드폰 보는 곳, 심지어 생각이 많아지는 곳으로 뇌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누웠을 때 뇌는 이제 자야지가 아니라 또 이것저것 생각해야지라는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이 문제를 바꾸는 첫걸음은 침실을 오로지 자는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조명부터 바꿔보세요. 하얀 형광등은 나처럼 뇌를 각성시킵니다. 대신 노란빛이 도는 간접 조명이나 스탠드를 사용하면 뇌는 자연스럽게 이제 해가 졌구나 하고 인식합니다. 다음은 소리입니다. TV 소리나 휴대폰 알림음은 뇌를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대신 조용한 백색 소음, 예를 들면 빗소리, 바람소리, 혹은 시계의 초침 소리처럼 일정한 리듬이 있는 소리를 틀어두면 뇌가 안정되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온도와 이불도 중요합니다. 수면을 유도하려면 몸의 중심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야 하는데 방이 너무 덥거나 춥다면 뇌는 긴장을 풀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섭씨 18도에서 20도 사이가 가장 깊은 잠에 들기 쉽다고 알려져 있어요. 또한 이불은 너무 무겁지도 너무 얇지도 않게 마치 누군가가 살짝 안아주는 듯한 무게감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적당한 압박감이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안정 호르몬을 나오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로토닌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 세로토닌은 나중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며 잠을 유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환경이 복잡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장식, 너무 많은 색, 산만한 물건들이 많으면 뇌는 불필요하게 자극을 받습니다. 쉽게 말해 잠자리는 시각적으로도 비워져 있어야 합니다. 이런 수면 환경을 잘 만든 분들은 예전엔 잠드는데 1시간씩 걸렸는데 요즘은 5분이면 스르르 잠이 들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환경이 우리 몸에 주는 신호는 강력합니다. 자, 이제 수면 환경까지 준비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몸과 뇌를 함께 숨 쉬게 하는 겁니다. 이제는 몸도 풀었고 방 안 환경도 잠들기 좋은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여전히 분주하거나 잘 자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잠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뇌를 직접 조용하게 만드는 호흡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4-7-8 호흡법입니다. 이 호흡법은 미국의 유명한 내과 의사인 앤드류 와일 박사가 불면증 환자들을 위해 고안한 것으로 지금은 전 세계 수면 클리닉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도 무리 없이 쓸 수 있어 아주 효과적입니다. 방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4초간 들이쉬고 7초간 멈췄다가 8초간 천천히 내쉬는 것. 이걸 45회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뇌파가 천천히 느려지면서 몸과 마음이 동시에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몇 번만 따라 하시면 금세 익숙해지실 거예요. 1. 먼저 등을 기대고 몸의 긴장을 모두 풉니다. 입은 다물고 코로만 숨을 들이쉬세요. 하나, 둘, 셋, 넷. 배가 살짝 나올 정도로 천천히 깊게 마십니다. 2. 이제 숨을 멈춥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고요함을 느끼면 됩니다. 3. 마지막으로 입으로 숨을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치 바람 빠지는 풍선처럼 천천히, 길게, 조용히 내쉬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한 사이클이 끝났습니다. 이 과정을 45번만 반복하면 몸속 긴장이 사르르 풀리고 마음속 소란도 하나씩 잦아듭니다. 이 호흡법의 핵심은 내가 숨을 조절하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이게 뇌에게 안정감을 주고 무의식 중에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호가 반복되면 그 자체로 수면을 유도하는 자연스러운 뇌의 루틴이 생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이 호흡법을 하면 뇌는 이 호흡이 시작되면 이제 잘 시간이라고 기억하게 되죠. 많은 분들이 하품도 안 나고 졸립지도 않은데 호흡 몇 번 하고 나니 어느새 자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강력한 효과를 가진 방법입니다. 혹시 호흡하는 게 어려우시다면 4초 들숨, 4초 정지, 4초 날숨처럼 조금 더 짧게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숨을 천천히, 조용히, 깊게 쉬는 습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몸의 긴장을 풀었고 방의 환경도 바꿨고 호흡으로 뇌까지 안정시켰습니다. 여기까지 해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수면의 70%는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잠들기 직전 마지막 남은 생각의 소음을 없애주는 이미지 트레이닝 기법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건 과거의 따뜻한 기억이나 평온한 장면을 떠올리면서 뇌를 완전히 수면 모드로 유도하는 매우 특별한 방법입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일 뭐 해야 하지? 몸은 왜 이렇게 안 좋은 거지?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 아무리 몸을 이완시키고 호흡을 해도 잠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뇌는 생각하는 상태에선 절대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몸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상태인 거죠. 이럴 땐 뇌를 조용히 달래주는 그림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미지 트레이닝입니다. 쉽게 말해 편안하고 익숙한 장면을 떠올리며 뇌를 서서히 쉬는 모드로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릴 적 고향 마을의 시골길을 천천히 걷는 상상. 할머니 댁 마당에 널린 빨래가 햇볕에 바람에 펄럭이던 장면. 봄날 오후 마루에 누워 귤을 까먹으며 졸던 따뜻한 기억. 이런 장면들을 하나씩 떠올리면 우리 뇌는 현실의 걱정에서 살짝 멀어지고 편안함과 익숙함이라는 감정 속으로 들어갑니다. 중요한 건 오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 속에서 나는 냄새, 들리는 소리, 느껴지는 바람의 감촉까지 떠올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봄날 오후 창밖에서 참새 소리가 들리고 햇살이 이불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고 귤 껍질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마루 위. 이런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는 순간 뇌는 마치 실제로 그곳에 있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뇌의 기능 중에는 상상한 것을 실제로 경험한 것처럼 반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잘 활용하면 걱정을 잠시 접어두고 뇌를 편안한 기억의 공간에 눕힐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쓸 때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장면은 즐거운 상상보다 익숙한 기억에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뇌는 상상보다는 기억에 더 쉽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여름날의 천둥 소리, 비 오는 날, 아버지와 함께 들었던 라디오 소리, 낡은 이불에서 나던 포근한 냄새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장면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다가 상상이라는 자극을 통해
다시 깨어나면서 뇌에 아주 강력한 안정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곧바로 멜라토닌 분비를 도와 자연스럽게 수면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시도해 보신 분들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던 게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머릿속이 깨끗해지니까 잠이 솔솔 오더군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불을 끄고 누운 채 가장 평온했던 기억 하나를 꺼내보세요. 눈을 감고 그 장면에 천천히 들어가 보세요. 그곳에서 들리는 소리, 코끝에 느껴지는 향기, 그때의 기분까지 모두 떠올리며 그 기억 속으로 뇌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문 채로 조용히 숨을 쉬다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잠이 살금살금 다가와 당신을 포근히 감싸줄 겁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밤중에 한번 깨버렸을 때 그 뒤로 다시 잠드는 게 제일 어렵죠. 이제 막 잠이 들었다 싶었는데 갑자기 새벽 2시, 3시쯤 눈이 번쩍 떠집니다. 화장실에 다녀왔는데도 눈이 말똥말똥.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다시 자야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마음만 더 초조해지죠. 이런 경험 참 많으셨을 겁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수면 주기의 변화 때문에 한밤중에 한두 번 깨는 일이 아주 흔합니다. 이는 몸이 병들어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깨는 것보다 어떻게 다시 잠드는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다 밤을 꼬박 새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에 불안을 키우고 그 불안이 다시 잠을 방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할 첫 번째는 깨는 건 괜찮다는 마음입니다. 또 깨버렸네가 아니라 깨긴 했지만 다시 잘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이 작은 마음가짐의 전환이 뇌의 긴장을 풀어주는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은 행동입니다. 이때 가장 피해야 할 행동은 불을 켜거나 휴대폰을 보는 것입니다. 밝은 빛은 뇌를 다시 낮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최소한의 조명만 사용하세요. 핸드폰 시계조차도 너무 자주 보면 뇌가 다시 각성 상태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깨고 나서 다시 누웠을 때 어떻게 해야 잠이 다시 올까요? 여기서도 10초 긴장 완화 루틴과 4-7-8 호흡법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미 한번 사용해본 루틴이라면 뇌는 익숙함을 느끼고 더 빨리 반응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이 동작을 하면 다시 자는 거였지 하고 몸이 기억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마음속 숫자 여행입니다. 이건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100부터 거꾸로 세기, 아니면 3의 배수를 천천히 외우기, 혹은 초성으로 음식 이름 떠올리기 같은 간단한 활동입니다. 이런 단순한 집중 활동은 걱정이나 불안이 다시 끼어들 틈을 줄여주고 뇌를 천천히 안정된 리듬으로 이끌어줍니다. 실제로 많은 수면 클리닉에서 이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시계를 계속 보는 것입니다. 몇 시인지 확인하는 순간 뇌는 자동으로 계산을 시작합니다. 지금 자면 몇 시간 잘 수 있나? 내일 일정 괜찮을까? 하면서 다시 깨버립니다. 그럴 땐 그냥 지금이 새벽인지 밤인지조차도 신경 쓰지 마세요. 뇌에게는 그저 이 시간이면 몸을 쉬게 해야 하는 시간이라고만 알려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자다 깬 후 20분 이상 잠이 안 온다면 억지로 누워있기보단 조용히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책 한두 페이지를 읽고 다시 누워보세요. 단, 조명은 최대한 은은하게, 내용도 자극적이지 않은 것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마치 수면으로 돌아가는 작은 산책 같은 것입니다. 조용히, 천천히 뇌를 다시 수면의 문 앞으로 데려다주는 과정이죠. 자다가 깨는 건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몸이 깊은 잠을 시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그 뒤를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잘 정리하고 앞으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하루 수면 루틴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진짜 숙면 체질로 바뀌는 건 그때부터입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 오늘 밤 무엇을 해야 할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매일매일 쌓이는 생활의 리듬입니다. 수면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 아주 사소한 변화로도 잠드는 능력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리듬을 기억하는 생명체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면 몸 안의 생체 시계가 점점 고르게 맞춰집니다. 이 시계는 하루 루틴이라는 큰 축 안에서 작동하죠. 그 첫 번째는 기상시간 고정하기입니다. 잠이 늦게 들었더라도 아침에는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주말이라고 늦잠을 자면 뇌의 시계가 혼란을 겪게 되고 그 다음날 밤은 또다시 뒤척이게 되기 쉽습니다. 기상 후 30분 안에 햇빛을 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햇빛은 뇌 속 생체 시계를 리셋해주는 자연의 알람입니다. 아침 햇살을 얼굴에 받으면 뇌는 이제 낮이구나 하며 멜라토닌 분비를 멈추고 신진대사를 서서히 활성화시킵니다. 그 다음은 낮 활동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2030분 정도만 가벼운 산책을 해도 밤에 잠이 더 잘 오는 이유는 우리 몸이 에너지를 쓰고 회복하려는 욕구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만 있거나 TV 앞에만 머물면 몸은 피곤하지 않고 밤에도 쉴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 결과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자주 깨게 되죠. 식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저녁을 너무 늦게 먹으면 위장은 바쁘고 몸은 소화 때문에 쉬지 못합니다. 반대로 너무 일찍 먹고 밤늦게 허기지면 그것도 잠을 방해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건 잠자기 3시간 전쯤 가볍게 식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저녁 이후엔 카페인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권합니다.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은 보리차나 국화차, 대추차 같은 차들은 몸을 천천히 이완시키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대추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한방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잠자기 1시간 전 반복적으로 하는 수면 준비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조명을 낮추고 부드러운 음악을 틀고 책을 5분 읽고 4-7-8 호흡을 하고 마지막엔 10초 긴장 완화 루틴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걸 매일 반복하다 보면 뇌는 자동으로 이 순서가 시작되면 잠을 자는 거구나 하고 인식합니다. 마치 아이가 자장가를 들으면 스르르 잠드는 것처럼 몸도 뇌도 익숙한 패턴을 기억하고 반응하게 됩니다. 이런 루틴을 지키다 보면 불면증이라는 단어 자체가 점점 생소하게 느껴질 겁니다. 지금보다 더 깊고 더 편안하고 더 안정된 수면을 매일 경험하게 될 테니까요. 물론 처음엔 하루 이틀로는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조급해하지 마세요. 잠이라는 건 조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잘 오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은 바뀔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지금까지의 수면 습관이 어떤 모습이었든 오늘부터 만들어갈 루틴은 완전히 다른 미래의 밤을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하루 루틴으로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편안한 밤을 되찾은 분들의 진짜 경험담도 함께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영상을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한밤중 뒤척이며 마음고생했던 모든 날들에 이 영상이 작은 위로와 해결의 실마리가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한눈에 정리하고 하루 수면 루틴으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기억해야 할 핵심 원칙 4가지입니다. 첫째, 잠은 억지로 자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유도해야 한다는 것. 둘째, 뇌는 반복되는 리듬에 반응하므로 매일 같은 루틴이 중요하다는 것. 셋째, 몸과 뇌는 연결되어 있으니 근육 이완과 호흡이 핵심이라는 것. 넷째, 잠은 단순한 수면이 아니라 하루 전체 생활 습관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매일 실천할 수 있는 5단계 수면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 매일 같은 시간에 기상하고 햇빛 받기. 가능한 오전 7시 전후로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아침 햇살을 10분 정도 쬐어주세요. 뇌가 낮과 밤을 구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단계, 낮에는
가볍게 몸을 움직이기. 하루 2030분, 느린 걸음 산책이나 마당 정리도 좋습니다. 이게 밤에 쌓일 수면 압력을 만들어줍니다. 3단계 저녁에는 조용하고 따뜻한 준비. 카페인은 피하고 저녁은 67시쯤에 가볍게. 조명을 낮추고 스마트폰은 일찍 꺼두세요. 4단계 잠자기 30분 전부터 수면 루틴 시작. 마이너스 조명은 주황색 계열 스탠드로 바꾸고, 마이너스 백색 소음이나 잔잔한 음악을 틀고, 마이너스 따뜻한 물로 손발을 씻고, 마이너스 10초 긴장 완화 루틴 4-7-8 호흡 이미지 트레이닝. 이 과정을 순서대로 반복하세요. 5단계 중간에 깨도 당황하지 않기. 시계를 보지 말고 조명을 켜지 말고 다시 조용히 누워 호흡부터 시작하세요. 잠은 반드시 다시 찾아옵니다. 이 5단계만 꾸준히 반복하셔도 며칠 안에 잠이 이렇게 쉽게 왔나? 한 번도 안 깨고 잔 게 얼마만이지? 이런 변화들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혹시 실천이 잘 안 되거나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스스로를 나무라지 마세요. 그건 게으른 게 아니라 새로운 습관이 몸에 익는 시간일 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한 어르신께서는 처음엔 이게 나에게 될까 반신반의하셨지만 2주 만에 이제는 잠드는 게 두렵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분의 변화는 어떤 약보다도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죠.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잠은 우리 몸이 주는 가장 따뜻한 회복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뒤척이고 있을 부모님, 배우자, 친구에게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긴 밤을 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그리고 깊은 잠이 오늘도 여러분 곁에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